정부가 젊은 창업가들한테 자금을 지원한다. 이거 거의 뭐 혁신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식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모두가 환호하는 스타트업의 유혹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엔 왜 이게 실패를 위한 공식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겁니다. 이어서 지식인과 기업가라는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그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죠. 똑똑한 젊은 인재한테 투자한다? 이게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또 차세대 산업 리더를 키우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니까요. 뭐 누가 들어도 박수 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올바른 방법이 맞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반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꿈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7%.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을 받은 학생 스타트업의 추정 실패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 3%의 성공을 위해서 97%의 실패를 그냥 감수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의 결과가 그냥 좋은 경험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 정책이 학생들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국민들의 세금이 학생에게 대출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사업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실패한 사업의 자산은 대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요. 학생한테는 빚만 남고 그 돈은 결국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이게 단순히 학생 개인의 빚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의 스케일이 국가 경제 전체로 확 커지는데요. 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국가 부채가 무려 100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근본적인 데서 찾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표가 그 핵심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지식인이 있죠. 이들의 역할은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기업가는요, 자본을 굴리고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걸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식인이 창업하는 건 재앙이다. 어떻게 지식인이 경쟁사회에 뛰어드냐? 그건 안 된다. 아주 단호하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경쟁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똑똑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 중심의 훈련이나 사고방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해오고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이런 능력들은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확장 단계라는 지점에서 이들이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이쯤 되면 혁신하지 말자는 거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혁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대안 모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식인은 오로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상업화에 아주 능숙한 기업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 예를 들면 한 3% 정도? 그걸로 다음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과 사업화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훨씬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대안이 이렇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현재 시스템이 낳은 결과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 벤처기업 중에서요, 실제로 살아남아서 성공까지 한 기업은 10개가 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현재 시스템의 성적표에 대한 아주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이 혁신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